네, 어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 내용 보겠습니다. 반목과 대립의 70년 역사를 털어낸 역사적 의미가 분명 크지만 공동성명을 두고는 핵심 내용이 빠진 추상적 합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네 분과 미북 회담 내용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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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기대감과 함께 일단 미북 정상회담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 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빠른 속도로 이 회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이 속도만큼이나 4개면에 걸쳐서 30여 장이나 실었는데, 네.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었더라고요. 네, 있는 그대로 실었죠. 예. 자, 보면은 이게 왜 일어나면 말입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과 핵무기 가지고 담판을 하겠다라는 예.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문도 보면은 예. 북한이 원하는 것 대부분 다 실려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예. 평화 체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있긴 하나, 예.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랬습니다. 한반도 그렇죠.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예. 완전하니까 CVID 중에서 이제 컴플리트가 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북한 비핵화 소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예. 한반도 비핵화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벌써 조선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핵무기가 없는 예.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는 건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예.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무기의 운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예. 이런 걸 다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이 계속 예. 존속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그걸 어겼다 그래가지고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 빌미를 벌써 만든 겁니다. 지금 노동신문을 보면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조기가 이렇게 노동신문에 이 총 6개가 한 사진에 실려 있거든요.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수십 년치 노동신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성조기가 이렇게 노동신문에 많이 등장을 한 모습을. 아마 없었을걸요. 예. 네, 당연히 사실 저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북한 매체라는 것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굉장히 예. 표출이 많이 되는 데인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의지가 네. 분명하다는 것이죠. 분명하다. 어제 이제 예.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화려하게 칼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비교적 좀 약간 사진을 보면 편향된 사진,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가 좀 유리하게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예. 내용을 보면 합의문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말들이라는 것이 어떤 예. 가감 없이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예. 북한의 어떤 비핵화의 어떤 경로가 예. 일단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강하게 비판했던 존 볼턴 보좌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도 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예. 이게 예. 비핵화에 이제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 이거는 하나의 승리의 축하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진들을 다 그렇죠.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지금 예. 회담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럼 회담을 성공적으로 예.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양보하는 건 별로 없고 예. 얻은 거는 많았다. 우리의 역으로 승리다. 보면, 승리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한국 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대한 이 대가가 예. 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만약 안 온다는 상황에서 본다면 예. 상당히 좀 북한한테 유리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예. 이 어제 공동성명문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하기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어제 싱가포르 공항에서 출국을 했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지금 아직 확실히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의 북중 관계,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북중에 어떤 연락과 그다음에 협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니까 많은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그 중국
국제항공 소속 비행기 2대가 예. 한 대는 지금 베이징에 아직 멈춰 있고 예. 한 대는 평양에 들렸다가 베이징으로 갔잖아요. 예, 어떤 예.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제일 큰 것으로 예. 본다면은 북한의 지금 상황은 평양으로 모두 돌아간 다음에 예. 아마도 김영철급 노동당 부위원장급의 예.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상황을 예. 설명하는 것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유하고 있는 예. 중국에서 빌린 그 전세기 안에서 예. 역시 김영철급 또는 리수용의 부위원장급 노동당 부위원장급의 고위 관료가 예. 가서 중국 정부에게 설명하고 예. 돌아가고 김정일은 바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수용이나 김영철 이 노동당 부위원장급이 베이징에 체류를 하면서 중국 측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 뭐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정상이 어제 서명한 공동 성명문 이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러 가면서 큰 만족감을 드러냈었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Very good. Very, very good. Excellent relationship. Thank you. We had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at the top of the line. We're going right now for signing. 자, 이런 말을 남기고 서명을 하러 갔고, 자, 어제 저희가 사실 네. 그 교수님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던 시간대에 이 합의문 공개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CVID가 포함됐을 것이다. 뭐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패널 분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없었어요. V와 I. 네. 무엇이냐.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검증 가능한가 되돌릴 수 없는 이 내용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 미국은 CVID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죠. 명백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 합의문에 들어갔을 거로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그 합의문 내용을 보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부족 합의수가 있나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그 충격이고 예.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그 미북 정상회담을 했는가 예.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합의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예. 판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가 스스로 자위를 하기를 어떻게 예.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엉성하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2차, 3차 회담 때 그래도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않겠나 예. 이런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CVID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렇게 합의문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예. 두 가지가 빠져 있다. CVID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예. 일종의 비핵화 로드맵, 그렇죠. 구체적인 로드 시안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뭐 예. 이런 것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추구했고 네. 김정은은 체면을 차렸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양측 이유는 다 얻었다? 그렇죠. 양쪽 다 얻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예.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즉 완전한 비핵화 두 예. 가지는 다 얻었고요. 또 한 가지가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곳곳 모든 곳에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의 의지는 firm and 뭐 이 unwavering 뭐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확인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인을 3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뿐인데 그것이 부속서 합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다시 한번 것이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를 갖고서 미국에 돌아갔다. 실질적인 어떤 조기의 어떤 뭔가가 비핵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원도 하지만 예. 다시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렇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 과정 속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카드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제 다음 주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폼페이오 장관 회담 전날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까지도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and it's only once the V happens that we'll proceed apace. Because there's no time. I'm here one day. We're together for many hours intensively, but the process is now going to take place. And I would be surprised, Mike, if they haven't even started already. It wasn't a big point today. 자,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 부속 합의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합의된 어느 내용이 있지 않을까. 뭔가는 있지 않을까. 그거 없이 저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 특히 제가 이렇게 듣기로 북한이 항상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제는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문서화는 하지 말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문서화를 하지 않고선 나중에 뭐 틀어져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저는 두 가지가 조금 그런 그 한번 이런 조금 포괄적인 합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노상 그 뭐 몇 분 내에 바로 딱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그 차원에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 사람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내부에 쭉 내려온 관료나 그다음에 뭐 엘리트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이걸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대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군사작전으로 가는 건데 그 군사작전이 너무 리스키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수백만의 생명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미흡하고 뭐 좀 애매하지만 그 김정은이 어쨌든 문서화는 안 해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자기는 핵을 포기해서 경제발전 나가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그래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중앙TV에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미 수뇌분들의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확대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 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 담당 보좌관 존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 북한식 표현으로는 조미순회 상봉이죠. 조미순회 상봉에 대해서 이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 회담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노동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곧바로 보도를 한 것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국가 내 전체적으로도 이걸 공유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핵화의 기조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이제 밝힌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경로로 북한이 진입한 것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말이죠. 현재 아마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이 평양시 그 야외 축전을 할지도 몰라, 축제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축제를 할지도 아니면 모른다. 뭐 축포를 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축포로 쏘는 것 자체가 미국을 자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극할 것 같은데요. 하고 싶지만은 그냥 참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합의문 자체가 김일성 시대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꿈에서 그리는 것을 드디어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그 뭐랄까 그 환희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자신감으로는 일단 읽히는데요. 일단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 꿰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북한 내에서 알리면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의 공고함, 그다음에 지도자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북한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뭐 연설이나 담화문들을 찾아보면은 반제 반미 구호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나오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적이다 이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모두 연설에서 김정은이 과거의 관행, 잘못된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것을 새 시대에는 새롭게 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한 부정이고 이 부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던 것에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대당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였고 이렇게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할 것을 봅니다. 즉 기존의 선조에서부터 유업으로 내려왔던 핵과 미사일 핵무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와도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강조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어떤 뭐 단체든가 조금 비상적인 상황, 북한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제적 고립된 상황에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거든요. 적. 근데 그 적을 지금 이제 그 없애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국민들은 일부 지식인들은 뭐 그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기층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때까지 저기 미국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남한하고도 잘 지낸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뭐 단결할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리스크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합의가 잘 됐다고 하는 이면에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순회군 갖고 있는 리스크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폼페이오 위원 장관하고 뭔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당장 다음 주에 북한 땅을 다시 밟아요. 이 합의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자 외교적인 모든 수단이 소진됐다. 근데 자 군사적 명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또 지금 북한 수뇌부는 제가 생각에는 병진 핵과 경제의 병진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경제를 자력갱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의 이제 그 뭐 1% 2% 저는 상승하는 건데 대규모 경제 지원이 있어야만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 핵을 보유하면서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어렵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지금은 굉장히 승리한 것 같지만 앞으로 한번 과제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만만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랬다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실패 국가거든요.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이란 뭐 이 다시 미사일을 내부적으로 강조한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당대에서 얘기했던 부분.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그 노선에서도 모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새로운 모델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배경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 공고화된. 그런데 이런 제재 속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핵을 포기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 베트남식 모델, 중국식 모델, 싱가포르 모델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나라가 모두 경제 성장을 아주 고속도로 했던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또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고 방식은 다르지만 또 하나는 이 세 국가가 모두 다 일정 부분 일당 독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속해서 신중하게 봐야죠. 비핵화를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할 것인가는. 하지만 좀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은 62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처음 내놓고 68년도에 확정을 한 뒤에 이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자신들이 미제, 반제, 반미를 외쳤던 그 나라의 대통령과 뭐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뭔가 혼란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1974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주장했는데 맥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막혀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핵으로 무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미국을 직접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으면 미국이 말을 들을 거로 생각을 한 건데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력이 두려워서 회담에 나섰기 때문에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드디어 회담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해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벌써 선대윤이거든. 선대윤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염원을 이룬 것은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죠, 북한에서. 그런데 아까 조금 조금 다시 재체크를 해봐야 될 게 그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폐기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4월 20일 날의 병진 노선을 더 확고하게 주장한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핵무기 완결을 했고 이제는 그 핵 강대국이 됐다. 그래서 핵은 2개 중에서 핵은 하나 가졌고 이제 경제만 가지면 된다. 이것이 여기서 그럼 핵은 아니고 이건 내려놓고 경제가 이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다.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하나를 아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 차례다 이런 얘기죠. 자,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 뭐 1시간이 넘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날카로운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 들어봅니다. The man you met today, Kim Jong-un, as you know, has killed family members, has starved his own people. Why are you so comfortable calling him very talented? Otto is someone who did not die in vain. I told this to his parents. And I have to say, special parents. How do you ensure that North Korea is not all talk, no action? Well, I think, can you ensure anything? Can I ensure that you're going to be able to sit down properly when you sit down? I mean, you can't ensure anything. The people who will have to go in and make sure that they're actually giving up their nuclear arsenal. Really well. It's been very rhetorical. 기자회견장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했는데 지금 외신들 반응은 실제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갈라져 있고 아마 세계의 시각도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미가 평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적대적인 감정을 줄여 나가는 데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는 시각과 또 하나는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회담이었고 CBID에 관한 강한 의지를 미국이 보였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공허한 회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실패 쪽에 가깝지 않냐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보면은 공화당 측 인사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매우 내용이 없는 공허한 회담 결과였다라고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 쪽이 특히나 뭐 그런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독재자에게 아부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또 갬블이다. 뭐 아부는 좀 그렇고 저는 도박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딱 악수를 하고 만나보고는 자기가 틀렸든 말든 어쨌든 트럼프의 논리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번 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투자하고 자기가 어쨌든 해보겠다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의 전략군 참모장 했던 빅토르 예신이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30개 내지 35개 핵무기를 갖고 있고 1년에 7개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 10개를
1년에 10개를 만드는 능력으로 확충할 것 같다. 예. 그리고 ICBM 또 한 2, 3년 내에 이 전력화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행동하면 예.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는데 늦출수록 비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노력을 예. 할 때 미국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보이지 도박성이 않는다고 해도 이게 지금 뭐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트럼프 할수 대통령이 있을까? 저녁에 북한 예. 저녁에 사실은 검증단을 보낸다. 예. IAEA가 사실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예.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측에서도 전문가를 다 보내 곳곳에서 네. 과거에 보면은 사실 93년도 4년도 그 즈음에 이제 사찰 들어갈 때도 예. 군부대는 사찰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것이 사찰을 거부한다. 예. 그러면 지금 회담은 모든 게 깨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 그 검증의 과정이라는 것이 없이 예. 기획하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지금 예. 뭐 새로운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한다. 예. 그거를 무기나하면서 협상을 진행한다. 예. 그거는 트럼프가 정권을 스스로 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걱정은 된다. 뭐 이런 아니요. 그럼 예. 분명히 팩트는 분명히 예. 예를 트럼프가 검증을 할 거라고 그랬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검증을 그 일주일 후부터 예. 받아들이기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이 순간에 뭐 제가 알려져 말씀드린 있는 게 거는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 핵무기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점점 불리해지는 것이고 예. 그만큼 도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혼자 예를 예. 들어서 이 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자기 혼자의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은 예. 뭐 합의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말씀. 예. 바로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검증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죠. 이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틀 전에 검증이 중요하다, 의의가 중요하다는 예. 얘기했는데 과연 북한이 미군 사찰단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특히 뭐 정치범 수용소도 좋고 예. 북한의 군사시설을 전부 다 들어보게 해주겠느냐,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만약에 북한이 그것만 허락해 준다면 정말로 우리도 이 정도 합의가 네. 앞으로 정말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는 예. 좋은 합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 이걸 해줄 거냐 예. 하는 부분인데 제가 태영호 공사 얘기를 예를 들면은 예. 그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CVID에 의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이 수령 독재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였었죠. 자, 뭐 이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뒤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킨 게 한미 훈련 부분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이를 중단할 수 있다.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를 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듣겠습니다.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도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또 했어요. 중단을 시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어제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명확하게 말했고 다시 예.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조치에서 성의를 보인다. 그다음에 자신들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겠다라는 의사를 예. 표현한 건 맞습니다마는 넓게 본다면은 지금 과연 북한을 이렇게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예. 요인 중에 하나였던 군사적 압박 수단을 낮추는 것이 과연 예. 그 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예. 과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유리한가 이익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예.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에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은 예.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해서 예. 돌아오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예. 미래의 한 부분에서 예. 미래의 한 시간에서 오겠다. 그리고 지금의 같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지금은 아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이 한미 연합훈련부터 보면은 3월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야전에서 실시를 하는 훈련이고 이 8월에 당장 이 2달 뒤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있어요. 이건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긴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오늘 발언을 봤을 때 이 훈련이 그러면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단될 수도 있다. 뭐라 그런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very provocative라고 했습니다. 예. 매우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워게임인데 돈이 많이 든다. 네. 우리 돈 드는 거 이제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훈련이란 표현보다는 워게임이라는 게임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워게임이라는 표현하고 프로보커티브라는 것은 아마도 북한 측 그 통역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옮겼는데 네. 아마도 몇 시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영어를 예. 그대로 쓰면은 will be stopping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will을 썼다는 것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예. 뭐 would stop 뭐라는 이렇게 가정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거는 의지를 갖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지금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이거 예.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뭐 우리 한국에도 크지만 예. 미국에도 크고 전 세계를 통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만 만약에 예. 얻어낼 수 있다면 예.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 양보하거나 희생할 준비가 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예.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북한이 가장 이제 그 우려하는 예. 게 시큐리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계속 그 북침 연습을 하면서 예. 어떻게 핵무기가 가겠느냐. 그럼 그 차원에서 중국도 사실 상중단이라고 그래서 예. 실험하고 이제 훈련 중단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훈련을 한번 중단함으로써 잠시 예. 그걸 한번 유인해보자 이런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는 돼요, 동기는. 뭐 92년, 다만 93년에도 중단됐다가 다시 실시된 적이 있긴 하죠. 그런데 예. 그게 다만 리스크는 예. 93년대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그런 예.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93년도에 스톱을 해서 94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걸 다시 못 하고요. 예. 거기에 있는 훈련 부분을 다 다른 훈련으로 다 집어넣어서 쪼갰죠. 예, 쪼개서 참 좀 어렵게 예. 훈련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단하기는 쉬운데 예.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시 예산부터 시작하기는. 다시 타야 되고 예. 이게 조금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예. 이런 거는 연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워게임 이제 컴퓨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를 실제 사람도 좀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돈을 다 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담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한테 예. 사전에 자 이런 부분에서 예. 유인책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는 하고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이렇게 좀 사전에 좀 저는 거는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뭐 일단 일부 보도를 보면은 한미 연합훈련 비용이 한 해에 1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자 1,000억 원인데 이 중에 이제 30% 정도를 대한민국에서 부담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김 교수님. 부담합니다. 예. 지금 합의문을 보면 예. 체제 보장과 관계 개선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건 다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CVID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예.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예.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게 이제 신뢰 구축의 예.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고 서로 입장이 똑같다. 그렇죠. 예. 이제 사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어간 건 이겁니다. 예. 이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반면에 이제 서명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미사일 엔진 실험 폐기하기 요청하고 예. 그걸 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6천 명에 대한 어떤 뭐 전쟁 때 예. 실종자라든가 뭐 유해 송환이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을 교환하는데 그만큼 이제 구체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네. 가장 직접적인 어떤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8월 달로 돼 있어요. 8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북한이 속도감 있게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중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얘기하면 한 2달 가량이 남아 있는 건데 2달 가량 예.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뭐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제 예. 반발이라든가 뭐 비판이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예.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자 이제 합의를 했고 정상끼리도 합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나 김영철 통전부장이 합의한다. 난 거의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3차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서는 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네. 공동 성명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나기로 했다 뭐 약속을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구도로 이게 약속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예. 앞으로 굉장히 그 비핵화를 빨리 진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장관급이 만난 데까지 약속을 했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대체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사찰 문제 예. 얼마나 복잡합니까? 북한 체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탄두 반출 문제 예. 이것도 김영철이가 약속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새로운 정상회담이 없어서는 예.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이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1시간이 넘게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 뭐 분석들을 계속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지원을 두고선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I think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That's their neighborhood. And look, we're very far away. We are very far away.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경제로 보는 건가요, 결국? 돈? 예, 예. 한반도 비핵화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예.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에 이어서 예. 경제 건설, 경제 협력이라는 약속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역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발언 그 북미 정상회담 전날의 발언을 예. 통합해 보면 전날에는 한중일이 주로 경제 건설에 대해서 예. 역할을 많이 하고 분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표현이었고요. 예.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도 붙어 있고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예. 이끌어 나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분담금 비용 문제 또 우리 그 주한 미군의 주둔군에 대한 예. 그리고 군사훈련에 관한 비용 문제도 예. 언급을 했고요. 예, 교수님, 그런데 아까 그 주한미군 이야기하다 넘어갔는데 예, 예. 주한미군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예. 대해서는 자신이 예. 오랜 계획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예. 그 레이스 시절에서 주로 얘기했던 약속대로 예. 미래 어느 한 순간에는 자신은 3만 2천 예. 명에 달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예. 미군이 예.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 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 그다음에 동북아에서 실제로 중국에 대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예. 본다면 그런 약속은 쉽사리 할 수 없고 예. 정책도 함부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아까 그 분담금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번 한반도 비핵화 비용 문제에서도 예.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경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예.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3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2만 8천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고 미 하원에서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통과시켰죠. 이 주한미군 숫자가 2만 2천 명 미만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아직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어제 눈길을 끌었던 장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찬 직전 취재진에게 뜻밖의 부탁을 건넸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Very nice. Getting a good picture,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Perfect.
자, 잘생기고 날씬하게 찍어달라. 뭐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위기를 좋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장면을 보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긴장하고 네. 내릴 때부터 무슨 혹시 무슨 누구랑 싸우러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하고는 표정이 달랐어요. 조금 더 경직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악수할 때 이제 스킨십을 계속 이제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뭐 미소도 띄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장면을 유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찬장에 들어갈 때도 저렇게 반농담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 가장 이슈가 됐던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 캐딜락 원, 뭐 비스트라고 불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 내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공개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캐딜락 원의 내부를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적국의 수장한테 바로 자기 방탄차의 내부를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친밀감을 이제 보여준 거고 이 정도로 내가 가슴을 열으니까 내가 당신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건데 하여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의 그 우방이고 동맹국인 미국이 친북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친북으로 가지. 가는가 걱정할 정도로 지금 너무 북한과 미국 간의 그 관계가 급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진짜 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걸 문을 열고 보길래. 근데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탔다 그러면 모양은 좀 안 좋아지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차 매니아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보고서의 선상에서 많은 정보가 사실 트럼프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도 그리고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 한번 나눠보자. 저런 차원에서 한번 차 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10년 그 6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량에 실제 탑승을 해서 순환공항에서 탑승을 해서 같이 한 40여 분 정도 이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혹시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선거 유세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어쨌든 무난하게 이끌고 가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뭐 나이가 지금 38살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내가 좀 영맨을 젊은 사람들을 좀 올바른 지도자로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금의 어른으로서의 그런 뭐 치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게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한 뭐 참모 중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경우의 동선이라든가 의전이 매우 많은 기싸움을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뭐 갑자기 나왔으면 모를까 저런 것도 미리 사전에 아마 조율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알려온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미북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하고 이 청와대는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를 진전시킬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사전에 청와대와 뭐 교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한 말에 이제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북한을 현재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네.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게 예. 하나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돈 문제라면 이제 이게 예. 우리가 이제 현재 미국과 방위비 협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유리한 입장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예.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돈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자극하지 예. 않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 군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 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예. 11명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어디가 시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막 군대는 더 합니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군대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앞짝이 쓸모가 없는데 네. 그러면 주한미군이 뭐 하나 있습니까? 연습하지 않은 군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우리 청와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예. 미국에서 물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뭐냐 예. 하는 부분이 비용 문제냐 아니면 북한 예. 자국 문제냐 이걸 아마 확인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중단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예. 지금 청와대하고 먼저 사전에 논의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든 동맹국에 대한 어떤 예. 예의는 아닙니다. 이게 같이 합의하고 협의하고 예. 내용적인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청와대도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진짜로 예. 돈 얘기인지 아니면 뭐 이 잠정적으로 네. 비핵화 조치가 뭐 상응한 비핵화 조치가 발생할 때 일종의 신뢰 구축 조치 차원에서 하는 예.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이걸 영구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예. 하는 건지 등등의 것들 좀 잘 자세히 이제 좀 알아보겠다 뭐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한국의 안보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예.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렇죠. 한국 정부가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예. 있는 거죠. 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도 지금 이 문구상으로는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 정부의 저런 결정은 국민들 일부에서 가질 수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 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에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두 번째로 미국의 의사가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예.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미 관계 개선의 조치에서 예. 앞에 말씀해 주신 신뢰 구축 조치 중에 하나였는가 네. 아니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예산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한반도 비핵화에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왔을 때도 결국은 무역 불균형으로 예. 결론을 내릴 정도로 거기에 예산과 비용에 경제 문제에 많이 초점이 갖춰져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미 주한미군의 방위비 예. 분담금 또는 향후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비용 문제에 관한 네. 협상에 대한 하나의 선제적인 협상 카드인지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좀 알아보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주한미군 물러가라, 뭐 대사관에서 예. 대보를 하든지 방위분담 절대로 못 준다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한미동맹 굳건하고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을 예.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 트럼프가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동맹관계 핵심, 예. 큰 나라와 작은 동맹관계의 핵심은 예.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미국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나토나 일본이나 예. 뭐 다 미국의 동맹국들 다 똑같습니다. 예. 그 대신에 그걸 이제 뭐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신에 우리는 좀 자율성을 좀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미군을 이 주둔을 허용을 해주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도 좀 해주고 예. 그러니까 미국 말을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월남에 좀 베트남에 예. 군대를 좀 파견해주라 그러면 알았어, 나 해줄게. 그 대신 거기에는 상응한 대가는 유사시에 미국이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환 관계,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관계가 깨지면 안보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예. 말하면 약소국이 자율성을 자주 양보하지 않는 예.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강대국은 조금 네. 그 안보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나토나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 가급적이면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괜히 미국하고 같이 있다가 중국하고 사이에 예. 예류된다라든지 그런 위험성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 한미 동맹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데는 조금 예.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런 숙제를 이번에 좀 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협상이 진행 중이고 지금 연간 9,600억 원 정도를 미국에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회담 뒷이야기들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건 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I showed it to him today, actually during the meeting, toward the end of the meeting, and I think he loved it. They were given, we didn't have a big screen like you have the luxury of having. We didn't need it because we had it on a cassette, an iPad, and they played it. About 8 of their representatives were watching it, and I thought they were fascinated by it. I thought it was well done. I showed it to you. 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태블릿 PC를 보여줬다 이거네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 전에 한국말로 이제 인트로 영상이 나옵니다. 자료 영상들을 그렇죠. 쫙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는데 거기 내용이 아주 상반된 내용이 두 가지가 페어가 되는 북한, 하나는 번영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선택을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은 특유의 그 트럼프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밥 먹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시리아에다 59발의 토마호크를 쏘고 있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압박 요인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영상을 보면 하나는 페어고 하나는 굉장히 번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래? 일정 부분 강요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이 영상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 생각을 아는구나 알아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반응이 좋았다.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이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김정은 위원장도 반응이 좋았을 겁니다. 좋았을 것이다. 현재 만약에 자기네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은 미국이 우평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의.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사실은 다 봤는데요. 그 기본 내용이 지도자에 관한 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 방향이 바뀌더라. 그것은 하나를 잘하면 번영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 전쟁을 해서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래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기억하는 The future remains to be writte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전쟁을 미국이 전쟁을 해서 북한을 부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고 번영의 결정으로 가자.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좌측과 우측에 이제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 이 자료 영상들이 사실 나갔는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합의문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걸로 뭔가를 좀 장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펜이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 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명식 장면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있던 이 펜, 물론 같은 펜은 아닙니다.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건넨 펜이었는데 지금 노란 원 안에 있는 저 펜이 아닙니다. 북측 경호원이 사실 소독약으로 꼼꼼히 닦아서 이 펜을 이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저거는 그냥 두고 지금 좌우 화면 보시면은 그걸 두고 굳이 또 김여정 부부장이 준 펜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독이 들어간다거나 해가지고 만졌을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주는 것만 받는 식으로 이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장면에 와서 사인을 해야 되면 김여정이 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 왼쪽에 보면은 저 북측 인원인데 북측 인원이 이 흰 장갑까지 끼고 볼펜을 또 닦아서 저런 장면은 좀 불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여동생이 예.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에 예.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이제 해킹했습니다. 예. 그 영화가 뭐냐면 더 인터뷰라는 영화인데 그 인터뷰 영화 중에 보면은 김정은 그 위원장이 예. 미국 기자하고 악수만 했는데 악수로 바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영화에. 영화. 근데 그걸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해킹을 했거든요. 예. 자기가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예. 악수만 해서 죽었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일용 반창고 가운데 그 가운데 부분 있죠. 한 예. 1cm, 2cm 되는 거. 그걸 손바닥에 묻혀가지고 가서 악수해 죽었는데. 그 영화잖아요. 영화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그런 미국이 예. 조그만한 독약 가지고도 자기를 죽일 때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아마 모든 저런 뭐 음식이라든가 예.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예. 김여정이 해주는 거 아니면 쓸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비교가 되는 부분이 판문점 이 남측 지역에 왔을 때도 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 북측 인원이 자신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할 펜을 갖고 와서 소독약으로 닦는 모습이 없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예. 지금도 가져옵니다. 펜을. 예, 가져오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왕이 조선시대 왕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독약 타는 걸 항상 네. 뭐 이렇게 검사하듯이 거의 똑같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예. 손에 만져지거나 뭐 이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좀 김여정이라든가 네. 측근이 가져다 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의 습관화된 것 같아요. 예. 저기 어떤 특별히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떠나서 예. 그런 장면을 항상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남북 정상회담 때도 예. 화면만 나오지 않지 예. 바로 직전에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바로 테이블도 다 소독하고 예. 의자 소독하고 그렇죠. 펜도 다 소독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냉장 트럭으로 음식을 가져간 것도 그렇고 비행기를 여러 대 띄워서 연막 작전을 펼친 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까요? 국가 정상으로서? 예,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예. 이렇게 멀리 나와 본 적이 물론 스위스에 유학한 적은 있지만은 집권 뒤에는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예. 의전상 그리고 경호상의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와 대등하게 만난다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싸움, 그렇죠. 그다음에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 의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의 역사적 만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통역관들에 대한 이 관심도 상당했는데 이 두 명 모두 일단 뭐 두 사람 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통역관 예. 그 이연향 씨는 예. 지난번에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네. 미국 쪽 통역을 했죠. 예. 그 당시에 또 바로 김주성 북한 통역도 이제 바로 김영철 통역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 갔을 때 예. 그때도 이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이 바로 김주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장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낯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성 씨는 이제 당 국제부 예. 팔과의 뭐 부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소속이고. 김연양 씨는 이제 미 국무부 소속입니다. 이현양 씨. 예. 이현양 씨 예. 소속이고 뭐 박사라 그러니까. 예. 그렇죠. 2004년도에 이대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 만날 때도 이현양 국장이죠. 지금 국장이 그렇죠. 통역을 했었는데 사실 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역할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뭐 분위기를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요번에 이제 단독 회담할 때 사실 정보를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이 두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와서 뭐 취재 기자들이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뭐 예. 가장 뭐 이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예.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다.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담장에서 있었던 내용은 자기는 다 잊는다 이런 인터뷰를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있지는 않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있지는 않지만 말을 그렇게 네, 하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우리가 예. 이 사람들이 예. 정말 제가 이 동시통역하는 사람들 예.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놀랄 만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메모 습관도 대단합니다. 일반 사람보다 당연히 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 양반들이 자기네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예. 한 20년, 30년 후에 예. 이게 비밀이 해제되면 그때 해제됐을 가서 때. 이제 자사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제 쓰게 됩니다. 해외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예. 이제 통김이라 해서 국무부에서 예. 30년, 40년 동안 통역하시던 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네. 자, 이 북한 관계자들 중 이 현송월 단장이
또 눈에 띄었었는데 현송월 단장이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 그냥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뭘 했을까? 아직도 뭐 명확한 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 지금 그 동선을 이제 파악하는 것 예. 모르잖아요. 그런데 회담하기 전에 예. 센토사 섬에 가서 그 호텔을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 2시간가량 예. 그것만 좀 동선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현송월이가 발견됐을 때는 거기서 예. 또 뭐 우리 판문점에서 했던 것처럼 뭐 노래를 하나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뭐 깜짝 공연이 있지 않을까. 깜짝 공연 뭐 예. 생각을 했는데 그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만큼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인물 폭이 크지 않다는 걸 자꾸 이제 봤던 인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는 예. 그런 제한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현송월 단장이 연주자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연주자까지 왔습니까? 그래 그날 밤에 예. 그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날 밤에 예. 센토사 섬 가서 그 호텔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기회만 줘주면은 예. 연주를 할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뭔가 들고 준비는 있었을 것이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구로 알려진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니스 로드먼도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는데 로드먼은 왜 이곳에 갔던 건지 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o, he wasn't, but I like Dennis. A great rebounder. You know, when you think Dennis was a great rebounder and he wasn't, relatively speaking, that tall. 예, 지난 8일 발언이었고 뭐 사실 북한이든 미국이든 어느 쪽이든 로드먼을 초청한 것 같지 않은데 또 뭐 외신 인터뷰에서 울었어요. 그렇죠. 로드맨은 어떤 기업이 예.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리화나랑 관계된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마약과 관련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예. 거기 가서 본인이 두 명 다 이제 두 정상을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이 만나고 과거에는 이제 본인이 예. 김정은 만나고 와서 미국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예. 백악관에서 그걸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사실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감격스러워했다는 거죠. 사실 뭐 로드먼이 와서 뭐 어떤 행동을 할까 했지만 뭐 돌출 행동은 없었고 미북 회담 자 어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 내용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두 정상 모두 자국 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평양에 갈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백악관 또는 뭐 미국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추가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금방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사실 이제 뭐 비핵화라는 것이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무기 폐기인데 핵무기 폐기라는 것이 금방 일어나기가 참 예. 어렵고요. 또 이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것을 검증을 해서 예. 확실히 일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계속 뭐 만남만 예. 뭐 평양에서 또는 뭐 워싱턴에서 또는 뭐 말하라고해서 하는 것은 예. 사실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후위를 기약하면서 했지만 실제 일어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지 않다. 예.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조금 예. 이제 조만간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종전 선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계 개선을 했다는 예.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잠정적 종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적인 문제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한다면 그런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면 7월 27일 즉 정전일이라든가 아니면 예. 9월 달에 뭐 유엔 총회를 이제 와서 예. 그때 방문해서 한다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종전 없이 사실은 비핵화라는 것도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쟁 상태에 있는 적한테 내가 체제를 보장을 예. 해준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 중인데 내 무기 내려놔라? 예.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전은 시작의 입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어떻게 하든 조만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어제 이제 세기의 만남을 갖고 합의문에 공동 성명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회담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뭐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